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입니다. 이번 여름 갑작스럽게 여행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골라봤어요. 저는 지난 5월에 하이난으로 이른 휴가를 다녀와서 올 7, 8월에는 서울 근교 계곡이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국내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귀한 여름 휴가, 해외 느낌 팡팡! 해외여행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비행시간 짧은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지 날씨, 여행 난이도, 가성비를 고려해 여행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라면 여기 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작년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여름 휴가는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2시간 반 정도로 비행시간이 짧아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유럽풍 거리, 맛있는 킹크랩, 비교적 저렴한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보다 선선한 날씨, 정말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검색해 봤을 때 항공권은 약 40에서 60만 원대였고 숙박은 7에서 15만 원 정도면 무난한 호텔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작년에 갔다 왔으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브이로그가 있을 텐데 없네요. 내년에는 꼭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면 진짜 여기로 갔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만약 이번 여름에 휴가를 또 가야 했다면 코타키나발루를 선택했을 거예요. 베트남, 태국, 세부, 보라카이, 보홀 같은 동남아 지역은 우기에 접어들었지만 말레이시아의 우기는 10월부터 2월 사이. 7, 8월은 비를 만날 확률이 적은 최고의 시기랍니다. 스쿠버 다이빙, 시워킹, 패러세일링 같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휴양지예요.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항공권은 약 40에서 50만 원대였고 3, 4만 원대에도 호텔을 찾을 수 있어요. 제법 괜찮은 호텔도 10만 원대여서 숙박비가 저렴한 게 장점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 추천했잖아요. 제가 아직 못 가봐서 그래요. 먼저 다녀오시고 인포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꼭 가게. 플러스 바다는 싫고 야시장 느낌, 동남아 도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쿠알라룸푸르도 추천드려요. 메르데카 광장, 쿠알라룸푸르 타워 구경하고 야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여러 명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집 전체를 예약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괜찮은 레지던스를 5, 6만 원대에 구할 수 있거든요. 에어비앤비 할인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중국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위치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요. 다만 음식, 언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편견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지 않았던 여행지인데요. 작년에 운남성 리장을 들러보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얼빈, 칭다오, 다리엔, 베이징, 상하이 등 1시간에서 3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고 지역마다 각각의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답니다. 약간 더워도 괜찮으면 저는 상해를 추천드릴게요. 예쁜 거리들도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거든요.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항공권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숙박비는 7에서 10만 원대로 다녀올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 발리. 헵세가 2018년에 다녀온 여행지 중 최고로 꼽는 곳이에요. 다들 발리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획하기에 따라서 서핑을 즐기다가 올 수도 있고 카페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동부 예쁜 사진 스팟들을 따라서 인생 사진을 남겨올 수도 있고요. 인근 섬으로 바다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항공권은 50에서 80만 원대로 저렴하진 않지만 대신 현지 물가가 저렴해서 전체 여행 경비가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비행시간이 직항으로 7시간이니까 5일 이상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께 강력 추천할게요. 유튜브에서 해피세아 발리라고 검색하시면 브이로그 3편이 나오니까 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몽골.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드넓은 초원과 사막, 중간에 만나는 깨끗한 호수, 착한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2010년에 다녀와서 그 흔한 별사진 하나 남겨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인생사진 남겨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비행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생각보다 가깝고 딱 7월에서 8월이 사막의 밤도 많이 추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행 성수기인 곳이에요. 은하수를 더 잘 보려면 보름달이 아닌 시기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8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를 추천할 수 있겠네요.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항공권은 50만 원대. 현지 사막 투어는 일정과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40에서 60만 원대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몽골 여행 시에는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꼭 잊지 마세요. 6번째, 싱가포르. 혼자 가도 친구랑 가도 가족이랑 가도 괜찮은 여행지예요. 말레이시아처럼 4월부터 9월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를 만날 확률이 적어요. 여름이지만 모기 한 마리 없는 깔끔한 야시장을 만날 수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휴양지 느낌 물씬 나는 센토사 섬, 멋진 루프탑 바와 호텔 수영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답니다. 직항을 타면 한국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7월 말 8월 초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항공권은 50에서 90만 원대, 호텔도 10에서 20만 원대로 여행 경비는 조금 올라가지만 컬러풀한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해피세아 싱가폴을 검색하면 무려 2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도 나온답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말레이시아 코타키발루와 쿠알라룸푸르, 중국의 도시들 발리, 몽골, 싱가폴 6개의 여행지를 추천드려 보았는데요. 여름휴가로 괜찮지만 날씨 때문에 넣지 않은 곳도 있어요. 대만, 타이페이뿐 아니라 타이난, 가오슝, 타이쭝 같은 다른 여행지들도 정말 매력적이고 비행시간도 2시간 내외.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리스트에 넣진 않았어요. 더위를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홍콩, 마카오, 헵스도 여러 차례 다녀왔던 여행지죠. 볼거리, 먹거리 정말 많지만 역시 미친 듯이 덥고 최근 반중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추천 리스트에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행객들의 치안에는 문제가 없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녀오실 분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 외 하노이, 다낭, 나트랑, 호치민 너무 좋은 베트남, 치앙마이, 방콕, 빠이 역시 너무 좋은 태국,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중국 하이난, 세부, 보라카이, 보홀 정말 휴양한 필리핀, 블루라군, 루앙프라방, 라오스들은 7, 8월이 본격 우기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를 만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장마 시즌과는 다르게 후루룩 쏟아내고 빠르게 사라지는 스콜이어서 오히려 비가 그친 다음에 약간의 구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도 있고 한낮 불볕 더위를 식혀줄 수도 있어요. 계곡이나 강 액티비티 위주인 라오스를 빼고는 날씨 운이 좋기를 빌면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여름 아직 휴가 여행지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여행지를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잠깐 쉬어가는 건 꼭 필요한 일이자 정말 행복한 일일 거예요. 여행을 통해 리프레시, 좋은 기억들 많이 만들고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보이콧 재팬,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일본은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무역 보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콧 재팬을 통해 국민적 차원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 단순히 밉고 싫어서가 아닌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라는 것. 작은 의견 하나 얹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시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힘이 됩니다. Ba-dum-bum